수학과였고요. 저는 데이비드 라이딩 교수님 아래서 이제 지금 소식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엑소점이 암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위 엑소점에 담겨 있는 단백질이나 뭐 RNA, 마이크로 RNA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이 부위에 담겨 있는 DNA에 대한 얘기이고요. 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한국 분들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종양내과에 그냥 내과가 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암 환자분들 이제 상담 치료하고 신약 임상 시험하는 이 이제 종양내과 메디칼 테라피를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는 대장암하고 간암을 하고 진료를 보고 있고요. 근데 연구는 주로 대장암 모델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간암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간암 연구하는 게. 그리고 전이 연구하는 데는 대장암 모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연구실 지금 의대에 있는데 제 빨리 아마 돌아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EV 엑소점에 근데 요즘 한국에서 워낙 엑소점 연구 되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히려 참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즘 공학적인 접근 되게 많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전히 조금 EV 바이올로지가 잘 아직도 계속 모르겠어가지고 또 그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EV 헤테로제네시스나 인덱스 팩터라이제이션 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했었고요. 최근 이번에 이제 발표한 논문은 EV에 담겨있는 DNA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다르게 이제 연구하는 건 수두박테리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장암 환자분들에서 한 절반 정도 이 수두박테리아 감염 양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왜 그런지 잘 모르고 원래 수두박테리아는 아마 치과대학에서 좀 연구하시는 교수님 계십니다. 전남 왜냐하면 이게 커멘살 박테리아거든요. 이게 치주염의 원인균이고 바이오필름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이 되면 원래 대장에 살지 않는데 대장암 환자분 한 절반 정도는 이 균이 발견 이게 왜 가는 이 트로피즘에 대해서 사실 아직 모르고 자 메타볼라이트에 관해서 논문이 하나 풀전에 나왔는데 여전히 트로피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근데 아무튼 재밌는 건 아무튼 이 균이 대장암을 나쁘게 하고 이제 항암제 저항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H 파일로리가 위암에서 제균요법 이제 암 예방에 있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20년 전에 학생 때 수업 들으면 그러니까 H 파일로리에 의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위암의 원인이지 H 파일로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수업 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인다이렉트 이펙트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를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균요법이 위암의 치료 성적을 좋게 하는데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발표를 했었었고 굉장히 이제 H5N1은 그래서 어떤 굉장히 암을 예방하는 데 역할이 있듯이 아마 저는 수박테리아도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좀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 좀 이것저것 이렇게 수박테리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오로지스트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어디 좀 고생하고 있는 전이 연구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이 연구에서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두 분이 제임스 유잉이고, 아마 피넬 의대 초대 병리학 교수님이었던 것 같고, 아마 메모리얼 병원도 이분이 만드는데 기여하고 AACR 창립 멤버인가 봐요. 그래서 제임스 유잉 교수님은, 사실은 뒤에 말씀드릴 탁셋 교수님이랑 이분이 더 먼저 살던 그 시대를 사셨었고, 이분은 이제 암에 있어서 이제 암을 시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퍼져나갈 때 소일에 대한 어떤 엔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사실 그 후대 제임스 유잉 교수님은 어, 어떤 물리적인 팩터가 바이올로직 팩터보다 좀 더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발하면서 가까운 곳일수록 전이가 더 잘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트로피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한 게 이 유잉 교수님 그래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래서 유인 교수님의 이론은 결국 이제 조금 수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암세포가 어떤 전이에 대한 트로피즘이 존재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그래서 이런 트로피즘과 시드, 소일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연구하는 프리메타스타틱이라는 개념은 암세포가 도달하기 전에 미리 변화시키는 원격 장기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떤 미래 전이 장기 가기 전에 이미 그 장기로의 어떤 변화를 유도시켜서 암세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한다는 가설이고요. 아마 작년 근데 이게 점점 임상적인 에비던스가 최근에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만 있지 않고 실제 환자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타스타틱 프리벤션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앞 단계의 프리메타스타틱 꼭그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억제할 수 있으면 앞세포가 전이장기로 가는 게 예가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약간 메타스타틱 리치와 프리메타스틱 리치의 어떤 구별을 암세포의 도달 여부로 이제 구별을 하지만 어떤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엑소점을 연구하게 되는데 엑소점이 원발 장기에서 이렇게 해서 시크릿 팩터를 분비를 해서 이게 장기 피해를 변화시킨다. 이제 그런 게 주요 개념이고 그에 관련된 몰리큘들이 하나씩 역할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연구 결과가 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튜머에서 시크리팅 되는 팩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크기로 현재 그냥 구별을 하고 있는데 크기 또는 기원하는 그뭐 요즘은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분비하는 베시클도 따로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렇게 좀 아직까지 이 바이오제네시스 패스에 대해서 조금 좀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헤테로지니티 이슈 때문에 아직은 이 EV 연구가 계속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학적인 접근이 좀 더 좀 수월하신 것 같고요. 아직 바이올로지적으로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엑소좀에 담긴 DNA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을 때, 이부에 있는 DNA는 홀지놈 레프레젠테이션 되게 그러니까 지노믹 DNA의 카피를 가지고 있고, 카피 넘버 분석을 뭐 EV DNA랑 지노믹 DNA랑 해봐도 이렇게 딱 뚜렷하게 차이 나는 거를 보지는 못했었어. 홀지놈 레프레젠테이션 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또 마이토콘드리아 DNA 기능이 EV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암 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EVDNA랑 지노믹 DNA랑 메틸레이션 패턴을 봐도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노믹 DNA의 어떤 암세포를 따지면 약간 아바타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리퀴드 바이옵시의 소스로 EVDNA를 활용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사실 어떤 제네틱 머티리얼을 이렇게 EV로 시뮬레이션 된다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암세포에 많이 있거든요. 아마 사실 이부감치로 해보면 거의 EVDNA가 그래서 EV의 DNA에 핵심되는 관련된 유전자가 뭔지 좀 찾는 게 저희 연구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능들을 보는 게 연구였는데요. 처음 가설은 그때 마침 이제 옛날에 이제 MSK 수정 캐터링의 셀 바꾸, 그래서 이제 사이토돌릭 DNA가 이제 전이를 퍼실레이트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아마 EVDNA도 좀 처음 가설은 비슷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EVDNA가 어떤 PMN 형성에 관여해서 EVDNA가 많이 시뮬레이션 되면 암 전이가 더 촉발되지 않을까 이제 약간 사이코졸릭 DNA 비슷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약간 메타스타틱 포텐시를 보면 EVDNA를 많이 시크릿하는 세포 암종의 그 세포주일수록 사실 EVDNA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 가설과는 좀 반대로 좀 연구가 진행돼도 EVDNA 사이즈는 보통 100베이스 페어에서 한 10kb 키로 베이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또 셀프리 DNA랑은 또 조금 다른 엔티티 그래서 주로 픽스는 한 10에서 10kb 정도 EVDNA는 인트라셀룰라 포션도 있는데 이렇게 베이시클 서페이스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안에서 이렇게 보면 EV가 있고 이렇게 DNA 구조가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EM으로 찍은 건데, 이제 마침 비슷하게 일본 그룹에서도 이렇게 또 엔도좀에서 이렇게 레이블되어 있는 DNA를 확인한 게 있었고요. 이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로 보면은 이렇게 EV에 DNA가 있는데 DNA를 치면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 걸로 볼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팩트로 이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를 보더라도 약 3분의 1 정도는 서페이스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 EV DNA를, EV를 뽑고 나서, 이제 DNA제를 처리하고 나서 DNA를 뽑게 되면, 확실히 이 사이즈 구조는 좀 이렇게, 좀 지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포션은 서페이스에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보고 있고, 좀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예, 같이 이제 데이빗 야엘 교수님 팀이 히스톤 전문가여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히스톤 팩토라이제이션 하면은 셀하고 EV의 이 히스톤 이 패턴이 좀 다른 거는 다른 걸 확인한.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톤 패키징이 다른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쪽. 그래서 모디피케이션 느낌이 다른 거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VDNA는 크로마틴 나이트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면역 반응을 좀 유도하지 않도록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앞에 부분이 간단히 EVDNA 캡슐라이제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EV의 DNA 패키징에 관여한 유전자가 뭔지 사실 전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홀지놈 크립토 스크리닝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DNA EV DNA와 셀룰라 DNA 어번던스를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면 뉴트럴 하면은 이게 풀드 스크리닝 했을 때 EV나 세포나 DNA가 비슷할 텐데 만약에 이게 EV DNA 패키징을 유도하는 진이라면 이게 낙아웃 됐을 때 EV에서 줄어들 걸 생각하고 오히려 이니비션 하는 역할이면 만약에 이제 낙아웃이 되면 오히려 EV의 큰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EV 패키징에 관여한 레귤레이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고 저희가 헬코즈를 4개 활용해가지고 홀지nom 했었고 세컨더리 스크리닝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캔디데이츠를 찾았는데 예를 들면 위쪽으로 갈수록 이니비션 데스로 EV DNA 패키징에 관여하는 유전자고 아래로 갈수록 이제 EV 낙하했을 때 EV DNA를 늘릴 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재미있게 또 저희가 이제 이뮤 디벨롭먼탈 진들이 그냥 위에서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은 ATF1이나 NCF1을 포함해가지고 관련된 유전자들을 저희가 좀 선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베지클의 어떤 트래픽킹하는 유전자들은 양쪽에서 좀 볼 수 있었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APAF1이라는 유전자를 낙아웃을 하게 되면, 이게 EV에 담겨있는 DNA 양의 감소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EV를 뽑아서 그냥, 단백질 캐릭터라이제이션 해보면, 이런 히스톤 단백질들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관련된 히스톤이 실제로 웨스턴에서 봐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이게 APF1이 EV DNA의 양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유전자를 낙아웃 했을 때 전이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재밌게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스플래닝 인젝션이 리버 간전이 모델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그냥 스플린에 존재하는 인젝션한 양의 차이가 없게 돼도 이 반전이 자체는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PF1 유전자를 낙아웃하게 되면은 간전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APF1 낙아웃 셀에서 분비하는 엑소돔은 DNA 양이 적은데 적을수록 전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 EV DNA 자체가 뭔가 전이를 막는 역할을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연구를 진행했고, 재밌는 거는 이제 EV에 담겨있는 DNA는, DNA를 가지고 있는 EV는 이제 리버에 존재하는 코퍼셀에 이렇게 업테이크 되는데, 이게 이제 낙아웃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업테이크 자체가 뭐 늘거나 줄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재밌는 게 EV DNA, 그러니까 DNA 가지고 있는 EV가 원래 있는데 이거를 DNA 양을 줄이게 되면
이 컷들만 모아가지고 RNA-식을 해보면, 뭐, DNA 데미지 리스폰스 관련된 유전자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DNA, 그 데미지 관련되어 있는 패스웨이들, 미스매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그 EV DNA에서 흡사셀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 컨트롤 EV에 비해서 이 지는 낙아웃 EV DNA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 반응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DNA를 쳐가지고 DNA만 없애는 거는 여전히 이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히스톤 그 이니비터인데 그걸 치게 되면은 히스톤이 이게 크로마틴 그 이니비터인데 크로마틴 구조가 없으면 면역 반응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아마 EV에 있는 DNA와 히스톤되어 있는 스트럭처가 아마 이뮨 리스폰스에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이토카인들을 수정해봐도 비슷한 경향을 좀 보여요. 그래서 또 컷셀이 이 DNA 가지고 있는 부위에서 컷셀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저희가 터셔널 리포이드 스트럭처가 어떤 리버에도 형성된다는 그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 DNA 갖고 있는 이 부위를 이제 투여할수록 터셔널 리포이드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컨트롤 EV나 DNA 양을 줄여놓은 EV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퍼즐드 리코이드 스트럭처의 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연구에 그냥 요약을 말씀드리면, 어, 아, 제가 환자 데이터가 있었는데, 뒤에 마지막 제가 이게 약간 파일이 깨져들었는데 그래서 환자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면 대장암 모델에서 보면은 EV가 원발 암에서 EVDNA를 많이 갖고 있는 2기, 3기 환자분들과 DNA 양이 늘어나 있는 분들을 비교해 보면 EVDNA 양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예후는 더 좋았어요. EVDNA 양이 적으면 전이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인상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원바람에서 어떤 EV DNA를 만들어내는 패스웨이가 존재하고, 아마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EV랑은 또 좀 다른 서브 파퓰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생각에는 이게 뭔가 뉴클레어스에서 바로 나오는 이 형태가 아닐까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도조말 특징에서 생기는 엑소조말이 아닌 느낌인 것 같고요. 이 VDNA에서 이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흡법대로 업테이크 되면 이민 부스팅 효과가 있어서 터셔널 리코이드 스트럭처가 되고 또 안티 튜머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활용해 본다면 어떤 암 백신이나 이런 때 어떤 EVDNA를 활용할 수 있는 레셔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EVDNA를 적게 분비하면 이러한 서브 액티베이션 줄어들기 때문에 전이가 좀 더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코넬 그때 벨퍼의 12층에 원래 조성현 박사님 그 성윤이하고 2층에 있고 항상 저희 박든 박사님 아래층에 계시고 제가 여기는 원래 김병민 교수님하고 원래 같이 찍었던 사진이 넣었거든요. 원래 넣었는데 제가 이게 타일이 깨져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여기 넣었었는데 그 사진이 깨져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정말 물심양면으로 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뵐수 있게 돼서 정말 다 굉장히 감사합니다.